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끝나는 거죠. 내일이 이제 최종 최후 변론, 변론. 네. 최후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예. 더 길면 한 7, 8일 정도 길어봤자. 길어봤자 예, 왜냐하면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11일이었으니까 예. 최후 변론 끝나고 나서 예. 그래서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예, 둘째 주가 17, 18일이래요? 10일에서 아니요. 14일 사이에 할 것 같아요. 10일에서 14일. 네, 2주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3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지. 이걸 3월 10일 주간이 둘째 주라고 해야 될지 셋째 주라고 셋째 해야죠. 주라고 3월 해야죠. 11일부터 셋째 15일, 14일 네. 이 사이에 아마 결정이 나는 11일에서 걸 거예요. 14일. 김윤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일 11일 뭐 있기 있는 뭐 11일 주. 그쯤 전후해서 뭐 될 것이다라고 예. 많이들 예측을 하는 것인데 예. 셈을 해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11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11일 전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이 5월 10일 그렇죠. 안짝에 될 거 아니에요. 60일이니까. 그죠? 네, 5월 10일은 못 하겠네요. 5월 10일은 일요일입니까? 5월 10일이 토요일, 11일이 일요일. 그러면 5월 12일 날 하거나 네. 60일 이내면 4월 말에 할 수도 있어요. 땡겨서. 근데 왜냐면 그때가 또 공유가 많았어. 5월이 연휴더라고. 연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말에 할 수도 있어요. 첫째 주가 연휴야. 예. 연휴여서 뭐 이렇게 뭐 땡겨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4월 말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집권 세력이 저쪽이기 때문에 네. 뒤로 빼려고 할 수도 있겠죠.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그거는 유리- 누가 유리하지 정합니까? 않을 중앙선관위가 텐데. 정합니까? 선관위가 정하겠죠. 아, 조금 봐야 되겠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떤 일정까지 5월에 연휴 일정까지 생각해가지고 이거 케어를 해서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쵸, 헌법재판소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이제 그냥 그렇죠. 법적 논리만 따져서 하는 것이지만 음, 한간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서도 신경 쓰고 바라는 바는 있겠죠. 이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에는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지. 바라는 바는 있겠지만은 뭐 그걸 헌법재판소가 뭐 감안해 줄 것이냐는 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분위기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기자가 탄핵이 인용되면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 야, 세게 물어봤네.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 이러니까 야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거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언론에서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야 이거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란 국민의힘에서? 예. 요런 이야기는 하는데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나올 거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턱이 없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저도 솔직히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네. 내지 않는 게 맞아요. 네. 국회의원이든 뭐 단체장이든 대선 후보든. 근데 대선에서 어떻게 또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일말에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0.1%는 할 것 같고 99.9%는 본인들도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지금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날짜, 며칠 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우리가 경선을 언제부터 하고 언제 끝내고 그런 것들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체육관들도 예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합동연설 같은 거. 그래서 이미 당은 실무 준비는 다 끝내놨지만 지도부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고 또 대선 후보들은 열심히 지금 나 대선 출마할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익은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의 생각,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의 생각, 유승민 또 한동훈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는 지금의 지형, 언론 지형, 여론 지형 그대로, 여론 지형, 그러니까 극우가 좀 득세하는 지형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서는 회피돼야 되고, 또 명태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잘 핸들할 수 있을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당권을 계속 유지해서 주류가 되는 게 저는 핵심적인 어떤 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어 요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선수들을 고르겠죠. 그리고 선수들을 활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김문수를 내놔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희귀한 논리다, 희귀한 상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기 대선 문제가 아니라 주류가 자기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반대라고 한다면 주류를 교체해서 소위 다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 대선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부 싸움은 소위 과거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싸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사람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지만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벗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랜 꿈이에요.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전체적인 상황 정치를 할 수 있는 꿈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자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전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쪼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쪼맨다는 게 연결시킨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극우로 가 있는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좀 끌고 오면서 자기가 이쪽에서 합친다, 결국은 개혁신당이나? 당장은 못 합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 자체의 영향력이 그렇죠. 매우 낮기 때문에 약하죠. 그냥 본인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전제 조건이 먼저 몇 가지가 통과가 돼야 돼요. 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또 욕먹기 시작하겠네, 이제.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예. 민주당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자격이 있냐 뭐 하면서 2심에서 그 결과만으로도 유죄만 나와도 이제 당내에서 분열이 생긴다. 네. 그래서 당이 쪼개진다. 그런 가정. 그 정도까지 간다. 네. 다른 후보들도 막 공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가 안 되고 네.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된다. 이른바 이제 이미지가 중도 보수 네. 쪽에 가까운 사람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하지 않고 뒤로 싹 물러나고 정광훈 등 극우 세력들도 바로 하지 않고 김문수 장관이 좀 뒤에 물러나면서 오세훈이나 유승민에게 힘을 뒤에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힘을 슬슬 실어주는 거. 네. 그런 구도가 첫 번째 잡혀져야 돼요. 근데 이 구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저도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가 보수파의 패널로서 열심히 보수 우파라는 게 근데 이게 좀 묘해. 결론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랑 유사한 포지션이 되셨어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아. 대표님이 이렇게 오신 그럼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 그래?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민하 평론가는 저는 이런 생각이 엄픽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쵸. 왜냐면 한 포석 더 본다면 야, 당권 싸움이야? 어차피 당권 싸움인데 만약에 10% 이상으로 내가 가서 진다면 저도 5% 안팎으로 해서 야, 그래도 잘 싸웠네 라고 해야 당권을 잡지. 10% 이상으로 만약에 졌어. 그러면 책임져.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괜히 윤석열 씨가 완전히 엎어놓은 당했다가 거의 폐가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바가지를 내가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10%포인트 이상 진다. 그러면 내가 나와가지고
내 얼굴에 먹칠할 필요는 없지. 좀 있다가 한 번 더 대선 이후에 당이 뭐 굉장히 내용이 심할 것이니 그때 잠재적 대선 후보였던 내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뭐 안 다치고 가는 게 더 낫고 그렇지. 내 좀 생각엔 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좀 더 이제 어, 좀 더 생채기가 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렇죠. 자신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시점에 멋있게 나타나는 것도 좋은데 어, 근데 좀 더 이제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옆에 또 펌프질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러면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까지 그거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당을 책임지지 않을 때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가지고 내가 그걸로 그 아직까지도 내가 20 몇 프로 나왔다. 예, 내가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뿌리는 나다 뭐 이 주장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평생- 자유한국당 시절. 평생 네. 어디에 뿌리였던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뿌리였던 적이 없는 분인데도 물론 이 얘기가 먹히냐와는 별개로 아직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그런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그때는 큰 차이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상황이 어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서 그때는 대표할 사람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그때 건너왔던 손학규 씨가 그때 대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도 뭐 안 한다 그러고 하여튼 분위기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고 그 직후에 대선 직후에 총선했을 때 81석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아무도 대표할 사람이 없고 그런 와중에 손학규 씨가 대표를 하고 거기서 근데 그 와중에 세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또 정치라는 게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이 무너졌을 때 주류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주류가 무너지는 과정에 거기서 깃발 꽂아놓은 사람이 거기서 크는 경우도 있는 거다.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재밌어요. 지금 몰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영세 모든 위원들이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 중도 보수 이거 비판하면서 그건 참칭이야. 너희는 좌파 정당이잖아. 민노당 단어를 쏟아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극우의 힘, 국민의힘이 아니고 극우의 힘이라는 신조어를 써가면서 너희는 보수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간 거는 들어가 버렸네 이제. 말렸어요. 말렸네. 완전 불 속으로 그냥 본인들이 뛰어든 거예요. 왜 이러지?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냥 중도 보수의 여러 가지 정책과 입장과 노선과 이념과 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으면은 저 논쟁은 해볼만 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지금 그게 국민의힘 아니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희들 극우잖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극우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명분이나 설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라는, 그러면 윤석열은, 그렇지. 그럼 김건희는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이 나오. 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정광훈은 뭐. 그러면은 자꾸 저게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키냐면 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중도 보수 국민들에게 그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생각나게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보면 네. 보수층이 좀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극우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뭐 하자는 거지? 이 보수는 법치주의가 핵심인데 법치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데 저걸 맹목적으로 믿나?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개가 쭉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선점을 딱 한 거예요. 자, 민주당은 과거부터 좌우의 정책들을 가지고 왔고 나는 중도 보수 정책들을 수렴해서 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선점이 됐으면 그때는 정책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정책이 아니라 갑자기 니네들 좌파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이 극우 대 보수 논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말을 하면 나는 극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넌 극우냐? 에이, 그럼 우리는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어. 이런 논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좋다. 상속세 토론해 보자라고 이제 수용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미 밀렸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프레임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28년 동안 아무런 상속세 변동이 없었잖아. 97년부터. 그러니까 예. 현실을 반영할 게 대신 부자는 안 돼. 부자까지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수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로 논쟁을 할까? 예를 들면 부자 살려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수들도 아니 부자 살려주는 게 보수 정당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이게 그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 분열 뭐 이런 것 등등이 막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이 중도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내에 이제 좀 여론이 예.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당내에 좀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겨냥한 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게 내부냐? 아니죠. 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요? 여전히 분열을 막으려고. 그렇죠.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수도권이나 이쪽에 분위기는 요런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언제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극우 얘기만 하는 것이냐 이제는 중도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질 것 같아도 그냥 포기하고 갈 것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슬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근데 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도된 걸 쭉 보면은 소위 친윤 중진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중도 얘기도 좋지만 집토끼를 안고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맥락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집토끼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 안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경계심이 있는 거잖아요. 중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는 지금 딱 이 월요일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쏟아낸다는 거는 물론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레임 싸움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겠지만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이제 뭐 중도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선을 일단 확 치는 우리는 아직도 일단은 집토끼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야라는 것을 주시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